안녕하세요, 헬로헤더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다라고 느끼시나요? 3월이 시작됐을 때 혹은 입춘이 지나고 저는 아무래도 활짝 핀 봄꽃을 봤을 때 정말 이제 봄이 왔구나를 실감할 수가 있는데요. 색색깔의 봄꽃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왠지 봄이 시작되고 또 새해도 또다시 시작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봄꽃이 피는 향긋한 초봄 여행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언제 폭설이 쏟아지고 날씨가 추웠냐는 듯 추위가 많이 풀렸습니다. 봄도 어느덧 문 앞까지 와 있는 그런 기분인데요. 오늘 초봄을 맞아서 초봄 여행 길잡이가 되어주실 트래블 메이커 송소신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을 뵈면은 저는 정말 항상 봄꽃이 생각이 났는데 저는 유라 씨를 보면 그런 생각이 감사합니다. 드는데 훈훈하네요. 네. 오늘의 주제가 딱 그거잖아요. 네. 자, 이렇게 봄꽃도 이제 피고 또 앞으로 더 많이 필 텐데 이맘때쯤 어디로 여행을 떠나보면 좋을까요? 네, 아직 길가의 가로수들은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머지않아 꽃망울을 터뜨릴 겨울 눈들이 맺혀 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남쪽 지방에는 벌써 겨울잠에서 깬 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초봄에 여행 가기 좋은 따뜻한 남부 지방의 꽃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슬슬 봄꽃이 하나둘 피고 있다는 소식 듣기는 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봄꽃이 또 예쁘게 피어 있는지는 잘 몰랐거든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시는 곳들 잘 눈여겨보셨다가 초봄 느끼러 미리 떠나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여행지 소개해 주세요. 네, 남부지방에서도 봄을 가장 먼저 맞는 제주도에는 벚꽃과 매화가 활짝 폈습니다. 이에 맞춰 제주도 서귀포시와 제주시에는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 매화 축제도 열렸는데요. 그중 휴에리 매화 축제를 소개해 드릴게요. 전국의 봄꽃 축제 중 가장 먼저 축제가 열리는 휴에리 자연생활공원은 서귀포시 남원읍 한라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고요. 6만여 평 부지에 7천여 그루의 매화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눈 덮인 한라산을 배경으로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나 독특한 봄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축제에서는 매화가 가득 피어있는 올레길을 걸으며 예쁜 사진도 찍고 매화밭에서 승마 체험도 할 수 있었고요. 더불어 휴에리 공원에는 토끼, 소, 흑돼지 등 여러 동물들이 살고 있어서 따뜻한 봄볕을 쬐고 있는 동물들에게 직접 먹이를 주는 체험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휴에리 매화축제가 3월 2일까지 열렸었는데요. 매화는 종류에 따라서 개화 시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3월 중순까지는 활짝 핀 매화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이른 봄맞이하고 싶은 분들은 제주도 여행 계획 세워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역시 또 남녘부터 봄꽃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제주도 봄꽃 중에 가장 먼저 핀다는 그 매화가 활짝 피어 있습니다. 자, 따뜻한 제주도 여행 빨리 저도 떠나보고 싶은데요. 근데 제주도 하면 매화꽃보다 더 유명한 또 꽃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제주도 하면 유채꽃도 빼놓을 수가 없죠. 제주도 곳곳에는 지금 샛노란 유채꽃도 끝없이 피어 있는데요. 제주도에서도 섭지코지의 유채꽃밭은 유난히 더 아름답습니다. 성산 일출봉을 배경으로 한쪽으로는 넓은 들판과 유채꽃밭이 펼쳐져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깎아지른 검은 바위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어서입니다. 섭지코지의 정상에 올라서 푸른 바다와 하늘 사이에 펼쳐진 노란 유채꽃,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성산 일출봉을 한눈에 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주도 유채꽃은 4월 초순쯤이 절정에 이르는데요. 이에 맞춰 4월 4일부터 6일 사이 제주 서귀포시 가시리 일원에서는 제주 유채꽃 큰 잔치가 열리니까요. 유채꽃 보고 싶은 분들은 축제 기간에 맞춰 여행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채꽃 하면 보니까 이 노란 유채꽃의 향기가 스튜디오에까지 또 전해져 내려오는 것 같네요. 향긋합니다. 자, 이 분위기를 이어서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또 여행을 떠나볼게요. 어디에 어떤 꽃이 피었을까요? 네, 이번에는 빨간 동백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부산 동백섬을 소개해드릴게요. 부산은 오전에는 쌀쌀하지만 오후가 되면 외투를 벗어도 될 만큼 포근한데요. 이런 포근한 날씨에 많은 동백꽃도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동백꽃은 1월 말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해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꽃을 활짝 피우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부산 동백섬에 가면 활짝 핀 동백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백섬 산책로는 약 1km인데요. 이 산책로를 걸으면 빨간 동백꽃 뒤로 펼쳐진 푸른 바다와 시원한 파도 소리도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산책길 안쪽에는 소나무도 숲을 이루고 있어서 피톤치드를 마시며 산림욕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해운대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동백섬은 원래 섬이었지만 흐르는 물에 모래와 자갈 등이 내려와 쌓이면서 점차 육지와 연결이 돼 지금은 걸어서 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봄바다도 겨울바다만큼 운치가 있으니까요. 해운대 해수욕장도 산책하고 동백섬도 함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태어나서 부산을 딱 2번 가봤는데 계절이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이었거든요. 봄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요. 그 당시에 갔을 때 동백섬 산책로를 네. 너무 좋게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있는데 봄에 꼭 가야겠네요. 네. 그래서 동백섬이잖아요. 동백꽃이 그렇죠. 아름답게 피어있기 때문에 훨씬 더 산책이 즐겁고 또 향긋한 향기까지 맡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동백섬이 부산에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다른 동백섬 소식도 전해주세요. 네, 경상남도의 한려해상 국립공원에도 동백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거제, 통영, 사천, 하동, 남해, 그리고 여수 오동도까지 6개 지구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6개 지구 모두에서 동백꽃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동백꽃으로 유명한 곳은 여수 오동도와 통영 장사도, 그리고 거제 지심도입니다. 먼저 여수 오동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오동나무가 많아서 오동도라 불리는 이 섬은 동백나무 또한 3,000여 그루가 섬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동백섬이라고도 불리죠. 해안가 근처에 특히 동백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서 푸른 바다와 어우러지는 빨간 동백꽃이 인상적입니다. 한때는 섬이었지만 지금은 700m가 넘는 긴 방파제가 육지와 연결되면서 쉽게 섬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방파제 위로는 예쁜 동백열차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백나무뿐만 아니라 해장죽, 팽나무, 참식나무 등 200여 종의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요. 미로 같은 산책길 옆으로 펼쳐진 해안에는 병풍바위, 소라바위, 코끼리바위 등 기암절벽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고 있어서 여행지로는 더없이 좋은 섬입니다. 맞습니다. 여수 오동도를 동백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만큼 동백나무가 많다는 거겠죠. 푸른 바다와 어우러지는 동백꽃. 정말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자, 여수 오동도 외에도 통영 장사도 그리고 거제 지심도에도 동백꽃이 활짝 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영 장사도 해상공원은 얼마 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동백나무가 터널을 이루고 있는 점이 특징이고요. 꽃이 필 때쯤이면 작고 예쁜 동박새도 날아와 눈과 귀를 모두 즐겁게 해주는 곳입니다. 장사도에는 연리지 나무도 있는데요. 연리지 나무는 서로 다른 나무의 가지가 맞닿아서 하나가 된 나무를 말합니다. 동백나무와 생달나무가 연리지 나무가 되어 있으니까요. 장사도의 연리지도 빼놓지 말고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거제 지심도도 동백꽃이 피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섬의 모양이 마음심자를 닮았다고 해서 지심도라 불리는 이 섬은 길이 1.5km, 폭 500m 정도의 작은 섬인데요. 이 섬의 70%가 동백나무로 뒤덮여 있습니다. 장승포에서 15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고요. 배에서 내려 오솔길을 걸으며 산책을 즐기면 되는데요. 이 오솔길은 한낮에도 어둡다 느낄 만큼 동백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고요. 걷다 보면 머리 위로 툭툭 떨어지는 동백꽃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작은 섬이지만 민박도 여러 곳 있으니까요. 붉게 물든 섬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으시다면 경남 거제 지심도를 추천해드립니다. 네, 통영 장사도 거제 지심도 지금 살펴보고 왔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별에서 온 그대에 나왔던 촬영 장소라고 하시니까 네. 혹시 극중 천송이와 도민준이 같이 바다가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나 뭐 도민준이랑 둘이 왔다 막 이렇게 소리 질렀던 그 장면이죠? 그 장면이에요.
저는 보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나 싶었는데 그곳이 바로 통영 장사도였군요. 네. 여기는 꼭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드라마가 참 인기잖아요. 네. 많은 여성분들이 가서 도민치윤하고 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좀 봄꽃 소식 전하다 보니까 남쪽에서부터 봄꽃 소식이 계속 전해져 오고 있는데 빨리 전 내려가고 싶어지네요. 그렇죠. 네. 자, 또 다른 곳에서는 또 어떤 봄 소식 전하고 있을까요? 네, 꽃이 있는 곳엔 나비도 언제나 날아오죠. 나비 축제로 이름난 전남 한평에는 벌써 나비들이 화려한 날갯짓을 하고 있습니다. 5월에 열릴 축제를 앞두고 부화실에는 다양한 나비들이 꽃을 따라 이곳저곳 날아다니고 있어서 올해의 나비 축제가 더욱 기대됩니다. 또 경남 하동의 섬진강변에는 홍매화와 청매화가 예쁜 자태를 드러내고 있고요. 봄을 맞이하는 꽃이라는 뜻의 노란 영춘화도 활짝 피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남부지방 곳곳에서 풍년화, 산수유 등이 개화해 봄 소식을 전해주고 있으니까요. 향긋한 봄을 조금 더 빨리 느끼고 싶은 분들은 이번 주말 남쪽으로 여행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1월에도 새해 기분을 만끽하곤 하지만 저는 봄이 되면 다시 한번 새해 기분을 맛보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새 생명이 자라나는 그런 시점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봄을 알리는 전령사, 향긋한 봄꽃과 함께 여러분들 새해 계획 또다시 세우시고요. 그동안 좀 실천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트래블 메이커 송소진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헬로웨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헬로웨더 다시 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YTN 웨더 홈페이지 가셔도 다시 보실 수 있고 YTN 웨더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다시 오늘 내용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